하나씩 주제 풀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해볼게요. 뭐부터 할까요? 네, 예, 시작이니까 그냥 화끈한 것부터 한번 할까요? 예, 일단 또 불거진 연예인 마약, 예, 이선균 사건, 예, 이게 석연치 않은 이유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이선균 마약 사건, 이 사건이 석연치 않은 이유, 제가 오늘 이 주제부터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일 여러분들께서 핫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인 사안을 좀 비껴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치 사안과 아주 맞물려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벌써 댓글에도 보니까 유아인 어떻다, 이선균 어떻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또 불거진 연예인 마약 사건이 석연치 않은 이유. 예. 이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글쎄, 이 양반이 마약을 했을까요? 자, 엊그저께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경찰이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을 내사하고 있다. 그래서 재벌 3세 등 8명이 연루가 돼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선균 씨를 마약 사건으로 내사를 하고 있다 였어요. 내사를 한다 그랬어. 그런데 점점 이야기가 일파만파 번져 나가더니 재벌 3세 등 8명이 연루가 돼 있다라는 기사로 커졌습니다. 자, 내사에서 재벌 3세가 연루돼 있다. 이 기사 내용만 보면 이선균 씨의 마약 의혹은 빼박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보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경찰이 이선균 씨를 내사하고 있고 재벌 3세 등 8명 정도가 입건되거나 현재 내사를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해요. 자, 이 말이 과연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걸까요? 예. 사실 솔직히 저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일단 볼게요.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선균 씨 등 8명을 내사하거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이선균 씨는 내사 상태입니다. 내사 중인 이들 가운데는 과거 연예인들과 마약을 함께한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재벌 3세 황하나죠. 그 다음에 가수 지망생 무슨 하는 애가 있더군요. 한지순가 그런 애가 있더만요. 그리고 유흥업소 종업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자, 봤더니 이 사람들이래요. 이선균 씨하고 황하나, 한서희 이런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거야. 자, 그런데 황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동안 마약 치료시설에 들어가 있었고 한서희 씨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약 치료시설에서 퇴원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치료시설에 상당 기간 수용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또 걸렸다고 좀 갸우뚱합니다. 그리고 황하나? 자, 황하나 글쎄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이선균, 황하나, 한서희가 모두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빼박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재벌 3세는 황하나, 한서희 이런 사람이라는 게 대체로 확인이 됐죠. 전형적인 연예인 마약 사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황하나나 한서희만 나왔다면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그저 그런 사건 보도에 그쳤을 겁니다. 근데
이선균 씨가 끼면서 대단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지금까지 활동도 되게 많이 했고요. 현재 지금 개봉 앞두고 있는 영화들도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선균이 포함됐다는 것 자체는 이게 사실 뉴스거리인 거지. 황하나나 한성이는 원래 그런 애들인 거고, 그죠? 뻔한 거지. 아이고, 얘들 그 마약 치료 시설에 들어갔다더니 나온 지 얼마 안 돼가 또 사고 쳤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약간 좀 수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좀 수상한데? 뭔가 많이 수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 황하나나 한서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마약 때문에 유명해진 친구들이죠. 따라서 이 친구들은 일거수일투족이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하여튼 사법당국의 추적을 받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랑 엮이는 것 자체를 다들 꺼려하는 상황이고요. 글쎄 벌써 한 5, 6년 된 걸로 알아요. 5, 6년 전부터 연예인들 중에는 의도적으로 황하나나 한서희를 멀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황하나나 한서희가 이선균 씨하고 같이 뭔가를 했을 것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적 얘기다? 옛날 얘기라는 거지. 그렇다면 황하나나 한서희를 시발점으로 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뭔가 정보를 얻어서 이선균까지 올라갔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거 왜 이러냐? 자, 일단 제가 의심을 품고 있는 첫 번째 대목입니다. 마약 사건은요, 솔직히 말하자면 수사가 필요가 없어요. 마약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습니다. 한 번 마약에 발을 들인 자는 계속해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은 검찰이나 경찰은 이들 마약 재범자, 마약 전과자들을 체포해 옵니다. 체포해 와가지고 뭐 어떨 때는 거의 정기적으로 붙잡아 와. 정기적으로 붙잡아 와 그냥. 그래가지고 뭐 소변 검사, 뭐 혈액 검사, 그다음에 이 머리카락 뽑고 이런 거 다 합니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할래? 너 봐줄 테니까 누구와 더 쌈박한 인물 하나 풀어라. 아니면 이번에 새로 마약 시작한 놈 하나 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걸려드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과자가 지목해주는 사람을 하나씩 둘씩 붙잡아 가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요, 이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이 마약 수사라는 사람들이 웃기는 게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붙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까지 묵혀놔요. 이거는 뭐 일선 경찰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또는 뭐 정기적으로 마약 사범 집중 단속 기간 혹은 자수 권고 기간 뭐 이런 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자수하면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 기간 내에 잡히면 가중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집중 단속 기간 바로 이럴 때 그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으로 마약 전과자들을 싹 쓸어오죠. 그러면서 쓸어와 놓고 걔들 중에 딜을 합니다. 야, 니들 같이 마약한 놈들 중에 새로운 놈이 있으면 불고 그 다음에 또 뭐 되게 유명한 놈, 아주 화끈한 놈이 하나 있으면 불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얻어서 잡으러 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벌 3세다, 뭐 정치인이다, 뭐 유명한 연예인이다 이런 사람들의 마약 혐의를 포착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있어.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빵 터뜨리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걸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 따른 보고서를 다 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터뜨리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짚어봅시다. 황하나나 한서희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약쟁이로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연예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재벌가에 있는 뭐 자제들이나 뭐 정치인 자제들 황하나나 한서희는 일찌감치 멀리 하기 시작했어요. 벌써 얘들이 마약 때문에 왕따 당한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내가 알기로 5, 6년 된 걸로 알아요. 따라서
만약에 이선균 씨 문제가 실제 사실이라면 이거 언제적 얘기다? 옛날 얘기인 거지. 그 옛날 얘기인데 이걸 꾹 묵혔다가 갖고 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얘기가 그래서 제가 왠지 우려먹는 느낌이 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즉 이거는 옛날에 황하나나 한서희가 불었던 얘기나 흘렸던 얘기를 가지고 이제 와서 우려먹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더군다나 이 황하나 같은 경우는 전적이 있죠. 이 황하나의 이 마약 혐의는 사실 한번 얘가 처벌을 피한 적이 있어요. 판결문에 황하나가 같이 마약을 했다라고 공범으로 등장을 하는데 황하나만 처벌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였겠습니까? 예, 마약 사범은 그래요. 제가 알기로 마약류 단속범에서 포함이 되는 걸로 아는데 이게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선처해주는, 쉽게 말해 처벌을 빼주는 그런 게 뭐 공식적으로 허용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전에도 지랑 같이 약한 사람들을 불어가지고 처벌을 피한 전례가 있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왠지 이거 우려먹는 느낌이 강하게 나네요. 그죠? 예. 또 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나와요. 아까도 보시면은 내사 중이다라는 얘기 있죠. 이선균 마약 투약 의혹 내사 중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내사라니? 마약 사건에 내사가 있어? 마약 사건에는 내사 없어요. 마약 사건은요, 키핑해둔 건 있어도 내사는 없어요. 왜? 키핑해뒀다는 거는 일단 정보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특별단속기간 때 잡으러 가거나 그게 아니면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걸 덮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터뜨리려고 갖고 있는 거예요. 킵하고 있다고, 킵. 그런 건 있을지 몰라도 내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봐, 이선균 의원을 내사한다는 건 이미 킵한 게 아니라 공개했잖아. 공개했는데 뭔 또 내사야. 킵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있는 상태에서 내사 중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공개를 했잖아. 근데 뭔 내사 중이야. 이게 뭔 개소리야 이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거죠. 공개가 안 됐으면 내사 중인 게 맞아. 공개되는 순간에 이건 그렇잖아. 도망치면 어떡할 건데. 자, 그래서 이 내사 중이란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또 내사 중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느냐면 마약 사건에는 내사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마약이라는 그런 건 그렇습니다. 조사해보면 바로 나와요. 자, 오줌 받아주세요. 그 오줌 소변 조사하면요, 바로 나옵니다. 그건 20분이면 소변 조사하면 그거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요. 자, 소변 조사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은 피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피 검사하면은 뭐 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오래전 거는 뭘로? 머리카락으로 해요. 자, 오줌 소변 검사는 20분이면 나오고요. 이 피 검사는 3, 4일이면 나오고요.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 일주일이면 나와요. 근데 무슨 내사? 뭔 내사? 이상하면은 가가지고 머리카락 좀 주시겠습니까? 하면 되잖아. 누구가 같이 했다고 말씀을 하던데 머리카락 좀 주시겠습니까? 오줌 좀 받아 주시겠어요? 그럼 땡이잖아. 내사하고 뭐고 할 것도 없어. 그죠? 즉 공개하지 않고 키핑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공개된 상태에서는 내사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사 중이다?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첫째는 뭐냐면 이선균 씨가 과거에 실제로
했을 경우, 마약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요, 머리카락을 뽑아야지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 소변 검사의 경우는요, 최근 일주일 이내에 투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혈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치 정도까지 나오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머리카락 같은 거는요, 머리카락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만 최대 2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이 정보를 입수하고 이성균 씨를 덮치러 갔는데 오줌을 받았더니 오줌에서 소변조사 검사에서 문제가 안 나온 거야. 혈액 검사했는데도 문제가 안 나온 거야. 근데 최종적으로 뭘 한다? 머리카락을 뽑아서 지금 검사 중인 거죠. 그렇다면 이 내사 중이란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하느냐? 최소한 이성균 씨가 최근에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렇게 되면 뭘 말한다? 예, 검찰이든 경찰이든 과거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이번에 털러 들어간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약이라는 것은 한 번 한 사람이 또 하게 돼 있고요. 한 번 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하게 되고 반복하는 그 재범의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뭐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마약 투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심한 경우에는 매일, 더 심해지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약물 중독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이내에 마약을 한 흔적이 안 나왔다면 사실 이 사람은 마약을 안 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네. 자, 여러분 보시 어떻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경찰이 마약 사건을 터뜨렸다는 것은 상당히 설익은 상태에서 증거가 조금 빈약한 상태에서 터뜨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예.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헛발질을 안 하고 망신을 안 당하려면 한 며칠 더 기다려서 적어도 이 모발 검사, 이 머리카락 가지고 검사한 것까지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진행되는 중에 공개가 되는 바람에 내사 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검찰이든 경찰이 됐든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터뜨렸고 또 의도적으로 터뜨리는 과정에서 좀 서둘렀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수사가 안 된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유아인 씨 같은 경우도 좀 사실 좀 비슷했어요. 뭐 여튼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왜 지금 터뜨렸냐는 거죠. 지금 SNS에 보면은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 보시다시피 또 물타기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죠. 또 보면은 국면 전환용 아니냐라는 그런 SNS 글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예 대놓고 물타기 시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는 분들도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민주 시민들 다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까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이번에 이 터진 연예인 마약 사건, 이성균 사건이 너무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이상하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올해 초에 유아인 씨 마약 사건 보면은 역시 그것도 이상했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이경 대변인이 이렇게 문제를 지적을 했죠. 이상하다. 김건희와 대학원 동기인 김승희 비서관이 학폭 가해자 문제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고 난 직후에 이 사건이 터졌는데 과거 몇 달 전 유아인 씨 마약 혐의로 시끄러웠을 때랑 대단히 비슷했다. 그때는 친일파 수준의 윤석열 망원 사건이라든지 세종시 일장기 개항 사건이라든지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에 대한 검찰의 혐의 없음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참 논란이 되고 있을 때 맞춰서 유아인 마약 사건이 터지지 않았냐. 지금도 봐라. 각종 검찰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검찰의 비리, 윤석열 비리, 측근 비리 등이 마구 터지고 있는 상황에 마약 사건이 딱 터졌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합니다. 정황상 왜 하필 이 무렵에 이 시기에 연예인 사건이 터지느냐, 연예인 스캔들이 터지느냐, 이것도 의혹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일선 현장에서 뭐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취재를 하면서 알고 있던 이 마약 사건 수사 프로세스하고는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약 사건은요, 수사라는 게 사실 별게 있는 게 아니고 기존에 마약을 하던 마약 전과자들 붙잡아 와가지고 그 마약 전과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고 내부 고발을 받아내는 거. 그래서 자기들이 찔러주는 거. 예, 밀고, 한마디로 밀고라 그러죠. 밀고. 범죄자가 범죄자를 밀고 하는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씩 물고 들어가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수사는 거의 없어요. 새로운 수사라고 하면은 그거 있습니다.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다가 텔레그램이 마약 거래에 많이 쓰인대요. 뭐 텔레그램 이런 데다가 자기도 이렇게 마약 구매자인 것처럼 슬그머니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그 마약 거래되는 현장을 덥석 잡는 뭐 이런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잡아오더라도 결국에 기존에 한번 잡혔던 사람이 또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것이 이미 붙잡아 뒀던 전과자들을 다시 붙잡아 와가지고 마약 검사한 다음에 마약 흔적이 나오면은 야, 너 봐줄 테니까 너 다른 사람 누구 하나 풀어. 요렇게 해서 물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따라서 제보를 받아서 잡으러 갔는데 제일 먼저 그 소변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변 검사에서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헛다리를 짚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마약 사건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과자가 밀고 하는 방식이라 그래도 몇 년씩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얘가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입증하려면 뭐 소변 검사든 뭐 혈액 검사든 아니면 머리카락 검사든 흔적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흔적이 안 나오면 땡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성균 씨의 경우는 뭐다? 흔적이 안 나온 거지. 그러니까 내사 중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검사에는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에요. 소변 검사는 20분이면 나오고 혈액 검사는 2, 3일이면 나오고 이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면 나옵니다. 그 결과 보고 그냥 잡아 가둘 수도 있고 안 잡아 가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성균 씨의 경우에는 그 검사에서 아무것도 안 나왔다라는 거죠, 일단은. 근데 진술이 있으니까 전과자의 진술이 있으니까 클리어는 못 시키고 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사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아마도 무언가를 노리고 연예인 마약 사건을 터뜨렸는데 헛다리 짚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박희망님 또 희생양이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성균 씨 경우에 좀 희생양 같아요. 탄핵 좀 하자님 공급한 놈들이나 좀 잡아드려라 라고 하셨고요. 써니캣님 지각했어요 라고 하면서 지금 들으셨습니다. 펄블루님 속았다 라고 하셨네요. 자, 그 다음에 세렌디피티님 현주TV와 동접자 10,000명이라고 하셨네요. 그러네요. 동접자가 10,000명이 됐네요. 아나키스트님 헐 10,000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헛다리 짚은 것 같다라고 이영대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헛다리 짚은 거다. 그래서 M1 사람 잡은 것 같아요. 헛다리가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볼 때는 아마 황하다나 이 뭐 한서연 이런 사람들이 그 진술을 해서 그 진술만 믿고 이선균 씨를 덮친 것 같은데, 즉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 보자면 이 황하나나 이 한서연인가 하는 이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꾸며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전해 들은 얘기 카더라 통신을 그냥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죠. 하지만 실제로 했을 가능성도 있죠. 하지만 지금까지 내사 운운하는 걸로 볼 때 검찰이 적어도 확실한 증거는 못 잡았다. 즉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에서는 문제가 안 나왔다. 그리고 어째서 지금 아마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이 두발 검사를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이 이성균 씨 같은 머리카락 길이는요, 긴 머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라면 솔직히 말해서 1년 전 거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거나 수사를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이영환님, 남양유업 황하나. 예, 맞아요. 남양유업 황하나 맞아요. 예.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